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 그것이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없게 된 것을 가리키는 권위, 대통령인 공무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고, 이런 것을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경우에 대통령인 공무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의미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서 전자결제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서 필요할 때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결과를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인 공무원이 어떻게 근무해야 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를 한번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15분 단위로 그 일정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든 그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다. 그렇다면 그 8시간 내내 업무에 임하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근무에 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저 근무, 재택근무라고 할 수 있는 관저 근무는 근무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관저 근무를 하고서 급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한 대행자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한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그 뜻이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답을 하자면 각 상황에 맞게 헌법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경우에 만일 이 권한 대행자에게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이지요. 고귀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엄하게 대행자가 행사하면 안 된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이런 톤으로,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아주 계급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흔히 우리의 경우에 국무총리가 그 임무를 담당하지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행 헌법에서 부통령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부통령도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강력한 그 권한에 대한 근거가 있지요. 바로 최고법인 헌법이 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게 만일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누르고 그 위에 서는 것이 헌법입니다. 만일 그에게 고귀함을 따진다면 헌법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고귀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무제한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사고의 경우에 그래서 그 장애가 제거되고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경우에 권한 제한을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대행을 한다 하는 그런 공무원이 1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시행을 해야 하는 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면 그건 지나치지요. 그러면 지나치면 제한해야 하는가? 그것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만일 그가 한 3개월 대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헌법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또 그때는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럴 때 적합한 말이 헌법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 대행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1순위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 국무총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1순위 대행자가 되는 것이죠. 헌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논의는 현재의 헌법이 아니라 더 나은 헌법을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무총리를 권한 대행자로 지정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자격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구비하지 않아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그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한 이 순서만으로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부, 집행정부라고 하는 이 통치기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는 요구해야 하겠다. 그런 필수적인 요건, 예를 들면 애국심이 있어야 하겠다.
책임감이 있어야 하겠다. 또 리걸마인드가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넣어두면 좋겠다. 물론 이 부분은 헌법 개정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헌법에 대해서 법률로서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이 2순위 이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순위로 규정한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모두 국무위원일 것을 헌법이 규정합니다. 그러면은 국무위원은 여러 사람이죠. 어떤 순서로 정할 것인가? 이것을 헌법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때의 법률은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이 국무위원의 순서를 정한 것이 정부조직법 제12조입니다. 제12조에는 두 개의 항목으로 국무위원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2조에서 직접 순서를 정하는 국무위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부총리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1순위,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총리는 여기서 제외된 겁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에서 말하는 1순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됩니다. 2순위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제12조가 말하는 이 순위는 무엇인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되겠죠. 국무회의 의장을 대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물론 국무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리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에서 이 부총리 두 사람은 순서를 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저 조문을 직접 올려버립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순서를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26조 제1항은 거기에서 서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각부를 1, 2, 3, 4 순서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각부의 나열 순서이지 이것이 어떤 직위나 계급의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앞에 그 부총리 둘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3순위가 될 겁니다. 그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순위는 외교부 장관, 5순위는 통일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이 정부조직법의 순서를 수학에서 미지수의 숫자를 대입하듯이 대입을 해서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1순위는 헌법이 직접 규정한 국무총리, 2순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면서 부총리인 국무위원 이렇게 밝혀놓고서 장관 또는 부총리 부분은 지워버립시다. 이게 헌법의 뜻에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헌법은 제2순위를 기획재정부에서 온 국무위원, 기획재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3순위는 교육부 장관 또는 부총리, 장관이면서 부총리인 국무위원 여기에서 장관이면서 부총리라는 부분을 또 지웁시다. 그래서
3순위는 교육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순위와 5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디의 장관인 국무위원, 여기에서 장관인 이 부분을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4순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5순위는 외교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그들에게 장관이라는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장관이라는 직함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헌법은 이들을 단지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인 공무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 이들은 이렇게 국무총리, 그 다음에는 그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한 국무위원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71조의 뜻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인 공무원의 권한을 대행하면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은 결국 집행정부라고 하는 통치기관의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인 공무원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것이 사고에서 복귀될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거리로 보아야 하는 사고, 그리고 정말 거리인 때, 이때에는 보궐선거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야 헌법이 직접 대행자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장관인 공무원이 국무위원이라는 자격만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특히 우리 5천만 국민은 국무위원 출신인 이런 공무원이 통치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를 담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존중해서 믿어줄 뿐이죠. 그런데 만일 이 헌법이 혹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 한다면 국민은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좀 더 그 일을 국민의 의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 순서로는 국회의장을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헌 논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떤지 많이 논의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는 제1순위가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2순위는 연방하원의장입니다. 역시 선거로 선출하는 연방하원의장입니다. 이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유의할 것은 우리와 미국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헌법을 두고 있는 헌법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국가 형태도 그들은 연방국이고 우리는 단일국입니다. 정부 형태도 그들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학자들은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헌법전을 펼쳐보면 그냥 한눈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제도도 미국의 경우는 대행제도라고 하기 어렵고 그것과 왜냐하면 그들은
보궐선거의 부분에서 우리하고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알고 이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대행자 순서, 거기에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다음 순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논의해보자. 그리고 이 부분은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단계에서 이것을 논의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